전에도 중국에서도 이제 보행자가 이제 로보택시 차량 아래에 깔리면서 네. 좀 많은 분들이 뭐 구조를 도와주는 이런 모습도 있었는데 이런 점들은 분명히 리스크 요인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맞습니다. 어떻게 돼야 될까요? 네, 중국 내에서도 여러 가지 제약 요인이라든지 리스크 요인에 대해서 계속해서 정부 차원에서도 계속 검토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기술적으로는 뭐 중국의 여러 업체들이 계속해서 기술을 향상시키고 있지만 아직은 100%는 아닙니다. 두 번째는 법적인 책임 또는 법규인데요. 만약 극단적인 상황에서 사고가 났을 때 이 사고 책임은 그 자동차 주인이 가져가냐, 아니면 그 자동차 업체의 책임이냐, 아니면 그 자율주행 기술을 개발한 부품사 밸류체인 그 기업이 책임이냐, 요거를 지금은 전 세계적으로 아직은 이게 명확한 법규나 이게 좀 미비한 것 같습니다. 윤리적으로, 사회적으로 사람들이 심리적으로 받아들이는 수준, 30대 젊은 층 위주로 좀 받아들이는 수용 정도가 올라가고 있는데, 근데 장기적으로 뭐 14억이나 뭐 수억의 인구가 이거를 전체적으로 다 받아들이기까지는 아직은 시간이 필요하다. 자, 오늘 투자 인사이트 주제는요. 또 최근에 또 핫한 주제죠. 자율주행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상하이에서 네. 자율주행 관련한 정책을 발표했는데 이제 L3 단계가 아니라 L4. L4라고 하면 이제 운전자가 상주를 안 하는 거잖아요. 네. L4에 대한까지. 고급 네. 자율주행이라고 하는데요. 네네네. 거의 L3까지는 부분적으로, 근데 사람이 계속해서 체크해야 되는데, 근데 L4랑 L5가, L4는 고급 자율주행, L5는 완전 자율주행. 근데 4는 시스템이 모든 환경에서 주행을 제어하지만 네. 제어권 전환은 필요해요. 그래서 아직은 5까지는 완전인데 4까지는 아직 그 완전은 과도기예요. 아니고. 근데 4를 고급 자율주행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렇군요. 주요 내용, 상하이에서 발표한 정책 네. 주요 내용 함께 볼까요? 네, 우리가 자율주행 기술이라든지 응용을 생각하면 바로 생각나는 게 로보택시잖아요. 그렇죠. 일반 소비자들이 이용. 근데 이번에 상하이에서 발표한 거는 아주 전방위적인 자율주행 기술 응용 확대 전략인데요. 네. 그래서 지금 중국의 첨단 또는 미래 신흥산업 도시라고 하면 상해가 있고, 북경, 항저우, 천진, 천진 아니고요.深圳, 광저우 이런 데인데, 요 몇 개 도시마다 막 엄청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거든요. 그렇군요. 그래서 상해가 이번에 발표한 게 1월 13일에 발표한 상해시 고급 자율주행 선도구 행동 계획. 네. 여기서 선도구는 상하이시를 아예 중국 국내뿐만 아니라 미국을 포함해서 뭐 유럽, 국내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자율주행 기술 응용 요 분야에서는 상하이시가 전 세계 1등이 되겠다. 요런 명확한 목표를 갖고 발표한 겁니다. 네. 그리고 화면을 보시면 요게 상해시 지도인데요. 요거 연두색으로 나온 게 옛날부터 역사가 유구한 또 중심지. 근데 요 옆에 하나, 둘, 셋, 넷, 5개 연핑크로 나온 거는 몇십 년 전부터 조금씩 건설해서 새로 외곽 지역에 나온 거예요. 네. 근데 지금은 아직 L3에서 L4로 과도하는 시기라서 네. 중심가보다는 좀 외곽 지역, 또 좀 주변, 덜 번잡한 곳 그 위주로. 여기서 예. 일단 확실하게 하고 중심지로 가는 게 더 안전하죠. 그래서 중심지는 좀 복잡하니까. 네, 그래서 주로 이번에 응용 확대할 지역은 요 5개 지역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네, 연도색은 그냥 중심지를 표시하기 위해서고요. 네. 그리고 자율주행, 우리가 뭐 출퇴근 때 자율주행 택시를 타는 거는 네. 당연히 이 5개 지역에서 더 확장하고요. 근데 예를 들어서 대중교통 버스, 그리고 상해가 또 항구가 크니까 항구에서 화물과 관련된 그 작업에서 자율주행 자동차로 대체할 수 있는 거 대체하고, 네. 그리고 공항에 필요한 거, 심지어 기차역, 그리고 환경 미화가 있잖아요. 네네. 그것도 인력을 어느 정도 L4 네, 자율주행으로? 그리고 네. 물류 배송, 도시 관리. 그래서 이제는 딱 자율주행 개인용 출퇴근 그런 게 아니라 상하이시 요 5개 지역에서 이 자율주행 기술을 응용할 수 있는 거는 네. 골고루 다각화로 하자. 그래서 다른 도시보다 확실히 범위나 강도가 아주 좀 강력하다는 그런 의지를 반영한 것 같습니다. 찔리님도 타보셨어요? 근데 저는 네. 고향이 너무 대도시가 궁금해요. 아니라 300만 명 상해 인구가. 가보셨을 때 타보시지 않았나 해가지고. 네, 저는 실제로 안 타봤는데 네. 저희 대학 동창 중에 한 명이 타보셨다고 그 하군요. 자율주행 네. 관련 기업 중에서 그 기술자가 아니고 아. 인사팀에 근무하고 네, 있어요. 네, 그래서 네, 네.
그 직원이 근데 저희 북경에 있는 저희 동창도 네. 일부러 그 한국 관련 스타트업 관련 상호 투자 그런 일을 하는데 일부러 한국 고객들 왔을 때 북경이나 상해에서 자율주행 세워주시곤 로봇 택시를 하는군요. 그래서 그거를 계속 10여 분 동안 타는 그거를 그냥 앉아서 계속 찍고 그거를 자주 저한테 보여줘요. 근데 이게 아무래도 네. 대도시 위주로 그렇죠. 대도시 안에서도 맞아요. 모든 지역이 아니라 딱 네. 몇 개 지역을 지정해서 그렇죠. 근데 네. 확실히 이번에 저도 요 정책의 풀 원문을 봤는데 확실히 다른 도시보다 이게 아주 확실한 의지를 갖고 발표한 거구나. 그렇군요. 그런 걸 네. 느꼈습니다. 아무래도 L4라고 한다면 그 인프라도 좀 갖춰져야 네. 되기 때문에 상해 내에서도 좀 인프라가 갖춰진 이런 상해 위주로 대도시 위주로 그리고 L4가 한 가지 좀 보충하자면 이번에 숫자도 하나 나오는데요. 네. 지금은 요 정책 서류에 L4뿐만 아니라 키워드 중에 L2랑 L3, L4가 다 있습니다. 그러면 상하이시에 이름될 만한 자동차 제조 업체가 한 9개가 있거든요. 네. 상해 자동차 그룹도 있고 니오도 있고 샤오펑, 리샹, BYD 그 공장 중에 하나도 있고 폭스바겐 그 합작 법인도 있고 상하이 GM도 있고 근데 요런 상해에 본사를 둔 상해에 그 생산 기지를 둔 요 자동차 업체 대상으로 2027년까지 요 자동차의 L2랑 L3 탑재 그 비율이 90%를 넘어야 됩니다. 반드시 2027년까지. 얼마 안 남았네요. 네, 그리고 2년. 그리고 그중에 우수한 업체 대상으로는 L4는 숫자는 안 나왔고 이제 요 공장 중 일부 공장은 L4를 탑재해서 양산을 실현하자. 그래서 L4만 들은 게 아니라 L2, 3, 4 이렇게 같이 교차적으로 하고자 하는. L2, L3, L4까지 이제 상하이에서 좀 네. 자율주행 본격화에 시동을 걸고 있는 듯한데 이제 우리는 뭐 미국에서 특히나 이제 샌프란시스코 이쪽 부근에서 로보택시 또 자율주행이 계속해서 발전해 나간 거는 알고 있는데 상해도 많이 들어보긴 했지만 상해 네. 이외 도시에서도 네. 과연 발전이 많이 되고 있는 것인지 사실 지금까지 중국 국내 방송이든 한국의 경제 방송에서든 그 로보택시나 자율주행 택시를 언급할 때 항상 상해시가 아니라 우한시가 많이 언급됐어요. 네. 우한시가 다른 대도시보다는 우한시가 2023년부터 이미 로보택시 시범을 시작했어요. 근데 뭐 강점이 있었나요? 우한시 이게 초기에 완전 제로부터 시도할 때는 북경 상해보다는 좀 더 그 1선 도시가 아닌 2, 3선 도시에서 좀 괜찮은 도시. 그리고 그 지금 우한은 이미 2023, 24, 25 한지 시범한 지 3년 됐는데 지금 우한시 내에서 젊은이들이 로보택시를 사용하는 사람이 늘고 있거든요. 지금 작년 한 해 기준으로 보면 일평균 주문 건수가 10만 건이 되고요. 네. 그리고 평균으로 보면 한 주 주문 건수가 25만에서 30만이 됩니다. 근데 우한시는 물론 대중 버스나 물류도 있지만 우한시는 대체로 대부분이 로보택시, 개인용 자율주행 택시, 무인 택시입니다. 그래서 아까 상해랑은 조금 차원이 다르죠. 상해는 전방위적으로 다. 그리고 화면을 보시면 이게 중국 지도 중 제가 파란색 동그라미로 4곳을 찍었는데요. 네. 북경, 상해, 그리고 심천, 광주. 근데 요 4개 도시 북경, 상해, 광주, 심천 요 4개 도시 외에도 더 있지만 요 4개 도시가 중국 정부에서 4개 도시를 자율주행 4대 핵심 도시로 네. 만들겠다. 네. 그래서 요 4개 도시가 그 경쟁하고 있는데 그 외에 우한도 있지만 우한은 아직은 좀 개인용 로보택시 위주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버스나 네. 고속철도 있게 하지만. 그래서 우한시는 2023년부터 시작했고 북경시는 뭐를 시작하면 그 전에 정책이 나와야 돼요. 법규나 그런. 그래서 북경시는 2025년에 관련 법규 조례가 나왔고요. 네. 상해시는 지금 말씀드린 1월 13일에 세월호 나왔고深圳, 광저우 이쪽은 2022년, 23년. 그래서 상하이시가 사실 관련 핵심 정책이 늦게 나왔는데 네. 오히려 늦게 나온 만큼 좀 더 다각화, 공격적으로 시작하고자 하는 그렇군요. 좀 이렇게 대도시 위주로 로보택시 자율주행이 좀 상용화가 되고 있는데 그러면 또 저희가 주목을 해볼 만한 종목을 짚어봐야 될 것 네. 같아요. 일단은 저는 이제 바이두의 택시가 가장 많이 상용화가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바이두 주가를 주목해야 됩니까? 아니면 로보택시 관련해서 뭐 부품주라든가 이런 종목에 주목을 해야 될까요? 저는 호자를 네. 선택하는 게 더 부품주 바람직한. 위주로? 오, 네. 그래요? 네. 왜냐면 예를 들어 아까 말씀하신 바이두는 중국 자동차나 이런 자율주행 택시 관련
업체 중에서는 가장 공격적으로 많이 앞서고 있는데 근데 비중이 바이두 제일 높나요? 네, 네. 근데 바이두의 매출 구성 중에 아직은 아주 작은 부분을 차지하고 아직은 그 부분은 흑자 전환 안 됐습니다. 바이두는 여전히 검색이나 온라인 마케팅 광고 그게 주예요. 그래서 점점 바이두 산하의 그 로보콰이바 또는 포니 AI 이런 또는 그 위라이드 네, 요 세 개 업체 그쵸. 근데 업체가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아. 근데 그 업체 중에 비상장도 많아서 우리가 방송에서는 주로 상장사 위주로 다니는데 업체는 점점 더 많아지고 있는데 거기에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또는 종합 솔루션을 제공하는 기업 업체들은 거의 다 세팅이 됐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직은 흑자 전환이 안 됐거나 또는 매출 중에서 너무 극소의 비중을 차지하는 그거 말고 예를 들어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또는 종합 솔루션 이런 종목에 더 중장기적으로 그래요? 좋게 어떤 보고 있는데요. 종목이 있죠? 네. 네. 종목 수가 총 10개 정도 있는데 빠르게 좀 그중에 한 서너 개. 볼까요? 네. 첫 번째는 이 더사이, DESAY 화면을 보시면 더사이 시의 헛사이? 네. 더사이. 덕세에서 영문명은 네. DESAY. 네. 다른 종목이 있어요. 네, 네. 이거 영문명이랑 한자가 좀 다를 수 있어요, 아, 발음. 네네. 그래서 요 종목은 자율주행 택시에 들어가는 또는 자율주행 다른 개인용 말고 뭐 물류 공항용 그런 자율주행 차에 들어가는 하드웨어랑 소프트웨어 및 종합 솔루션을 다 통째로 제공하는 업체입니다. 네. 그리고 중국 국내의 자동차, 전기차 업체뿐만 아니라 외국 자동차 업체도 이름될 만한 데는 다 제공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더사의 요 종목이 가장 핵심 종목이라고 보시면 네. 되고요. 그리고 경유 항운도 있고 또 두 번째 좀 중장기적으로 보고 있는 거는 우리가 자율주행 택시, 무인 택시를 볼 때 낮에는 괜찮은데 저녁이나 또는 안개가 너무 짙을 때는 맞아요. 잘 안 보일 때는 그 그렇죠. 적외선 열 그 원리에 따른 적외선 네. 그게 기술이 필요하잖아요. 적외선 열 화상 기술. 그래서 중국 국내에서 적외선 열 화상 기술 1등주가 고덕 홍유예요. 한자를 보면 그 영문명 가이드 인프라에서 요 종목이 중국에서는 1등주고요. 그렇군요. 네. 네. 그리고 예를 들어서 또 두 개만 말씀드리면 요 중과 창달. 네. 요 종목은 영문명은 강력하네요. 썬더소프트웨어. 네. 요 종목은 하드웨어인 칩이랑 네. 그리고 무인 택시에 들어간 소프트웨어 중에 그 OS가 있고 거기에 또 AI 관련된 그 연산 관련된 네. 그리고 요거를 종합 솔루션으로 패키지로 제공합니다. 그래서 그렇군요. 요 종목은 네. 또 점점 지금 떠오르는 종목이고 네 번째 마지막이 네. 네. 영문명은 네빈4인데 사유도신. 네. 사유도신 이 종목은 뭘 하냐면 예를 들어서 아까 그거 첫 번째 종목인 덕세 사위? 더사이는 네. 화면을 보시면 이게 화면을 딱 보면 뭐가 주요 사업인지 느낌이 올 거예요. 네. 요 스마트 조종석 요 세트로 다 네, 그 중에 한 개 부품이 아니라 네. 종합적으로 풀로 네. 그리고 또 스마트 요거 또 뭐 센서라든지 요런 소프트웨어. 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네, 종목? 네. 열 처리, 적외선 열 화상 기술, 네. 요 고덕 홍유 요거는 그러니까 이게 무인 택시에 들어가는 네. 부품사들이 점점 원래는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한두 개씩 하다가 점점 하드, 소프트, 종합 솔루션을 가고 있습니다. 네. 그거 아까 말씀드린 요 300496 중과 창달 요 종목도 대체로 보면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종합 솔루션을 제공하고요. 네. 끝으로 요 사유 도신 이 종목은 마찬가지로 조금 공통점도 있는데 스마트 조종석에 들어가는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그래서 요 네 개의 종목은 물론 주요 사업은 조금 초점이 다르지만 네. 대체로 자율주행 자동차에 들어가는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통합 솔루션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네 종목 위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부품주들이 오히려 이제 대표적인 뭐 바이두라던가 이런 종목에 비해서 주가 흐름도 상당히 좋았고 최근에 우상향 패턴 네. 꾸준히 그려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품주들을 좀 점검을 해봐도 좋을 것 같은데 이제 단지 이런 로보택시가 뭐 편리하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익이 있지만 저희가 또 간과하지 않을 수 없는 위험 요인들이 상당히 네. 많잖아요. 화면을 함께 보시면 뭐 사실 이런 사고는 뭐 중국 로보택시뿐만 아니라 뭐 테슬라에서도 빈번하게 나오고 네. 있긴 한데 최근에 또 중국에서도 이제 보행자가 이제 로보택시
차량 아래에 깔리면서 네. 좀 많은 분들이 뭐 구조를 도와주는 이런 모습도 있었는데 이런 점들은 분명히 리스크 요인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맞습니다. 어떻게 돼야 될까요? 네, 중국 내에서도 여러 가지 제약 요인이라든지 리스크 요인에 대해서 계속해서 정부 차원에서도 계속 검토하고 있는데 주로 4가지 리스크 요인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기술적으로는 뭐 중국의 여러 업체들이 계속해서 기술을 향상시키고 있지만 아직은 100%는 아닙니다. 그쵸. 예를 들어서 네. 99%까지는 정상적인 상황에서 그 자율주행 기술이 바로바로 판단해서 정확한 네. 결정을 내리지만 그중에 1%, 2%는 어떤 극단적인 상황에서 급한 상황에서는 여전히 사람이 최종 판단을 내려야 됩니다. 맞아요. 그래서 기술적으로 아마 이론적으로는 100%까지는 영원히 못 가겠지만 그 격차를 어떻게 하면 최소화. 두 번째는 법적인 책임 또는 법규인데요. 지금 사실 다른 나라로 그런데 만약 극단적인 상황에서 사고가 났을 때 이 사고 책임은 그 자동차 주인이 가져가냐 아니면 그 자동차 업체의 책임이냐 아니면 그 자율주행 기술을 개발한 부품사 밸류체인 그 기업이 책임이냐 요거를 지금은 전 세계적으로 아직은 이게 명확한 법규나 이게 좀 미비한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아무래도 아까 상하이시처럼 인프라나 그런 전체적인 제조업 생태계가 구축되어 있잖아요. 구축되어야 되잖아요. 근데 상하이시는 뭐 자동차 밸류체인이 확실히 구축된 지역이지만 만약 전국적으로 나중에 장기적으로 이제 보급화시키려면 아무래도 중소형 또는 제조업이나 소프트웨어 네. 이쪽이 산업 생태계가 좀 미비한 데는 좀 밀기 좀 어렵죠. 그래서 그리고 비용 면에서도 지금은 대기업들이 투자 차원이니까 좀 아직 흑자잖아요. 근데 네. 비용 면에서 그리고 인프라 면에서 아직은 계속해서 좀 구축해 나가야 된다. 그렇죠. 마지막 네 번째는 아무래도 사회적으로 사람들이 뭐 윤리적으로 사회적으로 사람들이 심리적으로 받아들이는 수준. 근데 사람마다 좀 성향이 다르겠지만 지금 아까 그 북경, 상해, 심천, 광저우, 우한 이런 데는 점점 시범 범위, 응용 양이 확대되고 있어서 특히 젊은 층, 20, 30대 젊은 층 위주로 좀 받아들이는 수용 그 정도가 올라가고 있는데 근데 그래요? 만약 장기적으로 뭐 14억이나 뭐 수억의 인구가 이거를 전체적으로 다 드리기까지는 아직은 시간이 필요하다. 네. 그래서 여러모로 법규를 포함해서 아직은 좀 개선해야 될 부분이 많습니다. 그렇죠. 앞으로 개선해야 될 점은 많다. 마지막으로 네. 하나만 여쭤볼게요. 앞서서 이제 관련주, 이제 부품주 위주로 4개를 알려주셨는데 채팅창에서 이런 종목들을 우리가 어떻게 사야 되나 싶기도 하고 사실 종목명 자체도 어렵고 개별주 투자가 쉽지 않은 중국 시장이기 때문에 차라리 뭐 관련된 ETF를 사야 되는 것인지 많은 분들이 좀 이런 점에선 아쉽다라는 얘기를 주셔가지고요. 지금 한국 현지 네. 자산운용사에서 아직은 자율주행 또는 무인 자율주행 자동차 이런 게 특화된 ETF는 저는 제대로 못 본 것 같습니다. 아직은? 네. 근데 이 다른 뭐 AI나 반도체나 태양광 또는 그런 건 많이 나와 있죠. 그거는 ETF 는. 거의 다 그쵸. 뭐 한 2-3개 자산운용사에서 좀 제대로 된 ETF가 다 나오는데 근데 네. 제 생각에는 이제부터 뭐 자산운용사 한국의 자산운용사 쪽에서도 만약 이거 자율주행 자동차, 자율주행 기술이 응용 확대 이거를 중장기적으로 딱 긍정적으로 본다. 그러면 나중에 시간이 흐르면 또 요 테마 위주로 컨셉을 잡아서 ETF를 만들 수 있습니다. 네, 개별 종목 매수는 좀 위험한가요? 아니요, 네.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그래요? 저는 네, 이번에 괜찮다. 상해시를 포함해 네. 상해시에서 이렇게 공격적으로 나오면 다른 시에서도 이제 질 수가 없거든요. 그래요? 그래서 네. 요 4-5개 도시 위주로 저는 이제부터 중국에서 요 핵심 첨단 기술의 강점을 가진 네. 대기업들이 더 자율주행 쪽에서도 경쟁 적극적으로 더 투자해 나갈. 그래서 그래요. 저는 네. 아까 말씀드린 그 4개 종목을 물론 지금은 만약 섣불리 투자하시기 좀 어려우시다면 그냥 요 4종목 총 10개 종목이긴 한데 4종목을 코드 정도를 관심 종목에 추가해서 한동안 주가 흐름을 지켜보시고 네. 뭐 나중에 장기적인 안목으로 또 선택해도 되고요. 요 네. 4개 한 002925, 002920 더사이 네. 그리고 그러니까 오히려 이제 자율주행 하면 저희 뭐 화웨이나 샤오펑이라던가 뭐 이런 포니 AI, 뭐 네. 위라이드 이런 쪽을 많이 관심을 가지시는데 그런 종목보다는 이런 종목이 낫다란 말씀이신 네, 그런 거죠? 종목이 유명하긴 한데 네. 매출에서 차지하는 아, 비중이 그래요? 너무 작고 아직은 투자 단계이지 네. 흑자 전환이나 회수 단계 아닙니다. 네. 또는 관심 있는 분들은 요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부품 종합 솔루션 밸류체인 종목 4개랑 아까 말씀하신 최종 그 업체 몇 네. 개랑 같이 관심 주로 한동안 어떻게 흘러가냐. 네. 좀 약간 주가가 좀 차별화될 수도 그러네요. 있어요. 부품주와 또 완성차 업체 그리고 네. 자율주행 테마에 묶이는 종목들도 함께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